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건 5가지 꼽았잖아요.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여가문화. 일자리는 여기서 결론 낼게요. 강남은 이깁니다. 강남역의 이상이 조만간 용산이나 삼성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감히 실험되는 시그널을 보신다고 하면 용산역이 출발점이다 하면 그게 철도지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시그널은 왜 이렇게 철도를 파묻으려고 하냐 했을 때 이 그림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동사장입니다. 좀 어색해하시네요. 아, 추워 죽겠어요. 오늘 비 오는 날 한강변을 왜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난번 영상을 한번 또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이 링크로 한번 가보시면 될 텐데. 최초 유튜브를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요 앞에 잠실 리센트 보시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 좋냐 안 좋냐 호통 치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잠실 주민들이 욕 안 했어요. 아니요. 다들 반응 좋았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다. 새롭게 부동산에 눈을 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또 김동산 형 여기 모셨는데 시청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강의를 신청하겠다고. 나 강의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4월, 5월 강의가 다 찼잖아요. 다 차가지고 다른 강의 때문에. 자리가 없었고 또 본인이 또 이제 바쁘신 다음 스케줄을 조정하는 가운데 좀 기다렸는데 그거 가지고 막 왜 빨리빨리 대응 안 해주냐고. 유튜브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10년 전에 그 청와대에 경호했던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10년 만에 그거 보고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잘 봤다. 네. 이렇게 돼지가 돼 있냐? 이렇게 아저씨가 돼 있냐? 근데 그래서 요즘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한강에서 준비했습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바라보면서 네. 한강 공원에서 이야기하는 공부의 주제는 용산. 원래 용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땅 투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이제 용산하고 주택이나 상가나 이 도심 중심부의 어떤 구조를 가진 데 말고 네. 약간 이제 변두리에도 땅 쪽도 좀 알아봐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휘자가 돼야지 크게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신축이든 땅 투자든 아파트 투자든 그 기술은 추후에도 배울 수 있으니까 우선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될 듯해요. 그래서 크게 보자. 그래서 이번에 동산이 형 강의가 지난번 영상에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강의 좀 들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유치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용도 변경도 아셔야 되고 재건축도 아셔야 되고 재건축 상가의 어떤 컨디션도 아셔야 되고 실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했겠냐고. 그냥 큰 숲을 보고 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용산. 네. 용산 얘기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모든 부동산을 이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또 나오는 거야 그거? 아니,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해서 잘 많이 이게 많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보시니까 시작부터 다시 하시죠. 뭐. 네, 우선은 이제 부동산은 저는 좋은 밭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황금을 발라놓은 아파트라고 해도 위치가 나쁘면 그건 아닌 거고 계집이라고 해도 용산은 오르거든요. 제가 22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서 그래서 좋은 밭을 찾는 과정을 지도를 보고 확인하는 거고 국토부나 지자체에 들어가서 뭐 호재까지 또 확인을 하는 거죠. 나 여기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 김동산 장님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지도를 쫙 째려봐라.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째려보면서 내가 오세훈이다. 내가 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라 전화해서. 그렇죠. 그게 가능한지 좀 보고 그 안에 서울특별시에서도 또 물어보고 그렇죠. 법규도 뒤져봐라. 그렇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게 이제 좋은 밭을 찾는 과정. 여기까지 맞았네요. 4번 정도 영상이 나갔는데요. 4번 보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저처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부동산을 분석해라. 그쵸. 22년 동안 부동산 투자했던 노하우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을 봐야죠. 아무리 좋은 위치더라도 비싸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를 파악하고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나만의 물건. 내가 용산구 전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나만의 물건을 찾고, 그리고 그 물건을 하나 찾았으면 그 물건만의 집중 분석을 해야죠. 네네네. 근데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마지막 분석은 숫자로 제발 좀 답을 해라. 네네네. 그냥 좋을 것이다.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숫자로, 객관적인 숫자로 데이터로 만들어내야지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순서대로 용산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게 용산구 지도인 거고, 네. 딱 보자마자 용산은 가운데 100만 평 공원이 생기죠. 그리고 미군 부대와 호텔이 있는 부지와 헬기장이 있는 부지는 우리 죽을 때까지 반환을 못 받는 땅인 것 같아요. 나머지 땅은 이제 반환을 받아도 이 세 지역은 지도상 보이는 곳. 특히나 이제 미국 대사관 쪽에 좀 관심 있지 않아요? 네, 많이 있죠. 저쪽에서 붕어빵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거고, 용산공원과 관련해서의 가장 큰 서울시 100년 대계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게 뭐냐면, 북한산에서 시작해서 북악산을 거쳐서 창덕궁을 거쳐서 종묘를 거쳐서 세운산가, 그리고 남산, 용산공원, 형충원, 관악산까지 하나의 녹지축을 만들어요. 농축. 그 축에서 연결되는 녹지축이 남산하고 용산공원하고 연결되는 곳이 여기 국방부 자리에 있는 위치. 그 위치가 어쩌면 투자의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남쪽에 이 녹지축은 신동아파트 수혜 지역이니까 네.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일자리와 교통과 주거와 교육과 여가 문화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용산이 낫냐 강남이 낫냐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주거하고 교육, 우리 죽을 때까지 강남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자리와 교통과 여가 문화는 한 20년 지나면 용산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산을 바라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 투자보다는 업무용 건물 같은 그런 부동산이 더 좋지 않을까.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는. 네, 용산에서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도 용산에 30평형대 아파트들이 서계동에 있다. 내려와서 남영동 쪽에 이안 이쪽들 보면은 거의 뭐 30평형대인데도 17억, 18억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강남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그렇죠. 용산에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수준이니까. 그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주거 문화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용산은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 거면 저는 그냥 강남이 좋다고 봐요. 반포든 압구정이든 대치동이든. 근데 업무용으로 본다고 하면 용산이 더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이슈를 제가 제기를 많이 하죠. 명동은 평당 10억을 찍었는데 네네. 왜 강남 테헤란로하고 강남 대로는 평당 10억을 못 찍었을까? 이제 규모의 크기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아파트 평당 1억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 안 믿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땅 한 평에 10억 시대도 올 거라고. 올 거면 과연 어디가 먼저 올 것인가? 우선 온 데는 있습니다. 명동은 평당 2017년도에 10억을 찍었으니까. 강남은 강남역 앞에 뉴욕제가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6억 9천인가 6억 7천을 고점을 찍고 그 이상 거래된 게 없는 듯해요.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것만 비교했을 때도 왜 그럴까 했을 때는 둘 다 엄청난 업무지구죠. 명동도 엄청난 업무지구잖아요. 일지로 포함해서. 테헤란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결국에 하나 차이는 국내 수요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명동이 평당 10억이지만 그러면 제2의 명동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업무지구로서도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네네. 관광객도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예요. 앞으로. 그걸 잘 봐야 된다. 저는 용산 말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용산을 많이 바라보는 거고, 다시 이제 지도를 보고 네. 현황은 좀 이렇고, 용산은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뭐 수송산이나 유엔사나 이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해서 네네. 용산공원을 조성하겠죠. 아직 조성한 거 아닙니다. 용산에 지금 아모레퍼시피 쪽에는 어린이 정원이라고 해서 용산공원이 개방이 됐고, 네네. 동쪽에는 장교 숙소라고 해갖고 임시 개방이 됐는데 이게 다 임시 개방이에요. 나중에 조만간 착폐시키고 공사를 할 거라고요. 공사했을 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은 저 켄터키 부지나 유엔사나 수송단을 매각해서, 유엔사 부지는 매각을 한 상태예요. 나머지 두 부지는 아직 반환을 못 받았어. 받아서 이제 매각해서 용산공원 재원으로 쓸 거고, 네. 유엔사에 이제 주상복합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잖아요. 아마 라인은 한남급으로 지을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분양가가 막 평당 1억이 넘어가니까 그게 먹힐 것 같은데? 먹힐 지역인 거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저거를 평당 1억 주고 사는 바에는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청아 아파트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봐, 말이 또 틀려. 주거용은 강남구 용산. 이런 거는 강의 시간에 오픈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럴 때는 요런 얘기고 저럴 때는 저런 얘기고. 그래서 꼭 강의에 오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측에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고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업무지구 일자리가 있는 거고 우측로 자백호네. 용산은 뒷동산이 남산이고 앞마당이 백만병 공원이고 앞개천이 한강이고. 일단 이걸 봤을 때는 결국 공원, 녹지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셨네요. 그렇죠. 지도를 놓고 째려봤을 때 용산공원이 용산 이게 중심이니까. 위치적으로도 센터이고. 네, 그리고 일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만 보시는 듯한데 아닙니다. 용산은 이게 다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용산역까지. 그리고 아니에요. 실질적인 일자리는요. 광화문부터 시작합니다.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으로 연결돼서 용산역으로 연결시켜서 여의도까지. 그렇죠. 이게 국가 상징거리예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여기를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고자 한 거죠. 그동안의 30년 동안은 테헤란로가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다고 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의 심장은 이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게 일자리는 저는 이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보여요. 예. 테헤란로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빌딩도 테헤란로처럼 이제는 박스형 있잖아요. 그렇게 안 짓잖아요. 진짜 어떤 아파트보다 멋지게 녹지시설도 짓고 문화시설도 짓고 공영장도 지은 게 오피스잖아요. 테헤란로 같은 박스형 오피스타운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파묻히는 것 같아요. 오피스도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서울역과 용산역 중심으로 여기 막 형성이 되고. 건물이 기하학적으로 생기는 건가? 그렇죠. 광화문 이때만 가셔도 새로 짓는 건물 보면 엄청 멋있어요. 디타워나 이런 것도 네. 그건 작품이잖아요. 작품이고 세계 굴지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역 앞에 이제 북부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도 녹지부터 문화부터 공영장부터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거죠. 업무 시설은 감히 얘기하지만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1등은 테헤란로가 맞는데 변경될 거라고 보여요. 한남로 위쪽은 이태원 상권. 사고 난 이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갔을 때는 상권이 조금 정성기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5분의 2 정도 활성화됐고 근데 최근 물어보니까 절반 수준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원 상권은 참 대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오고 뭐 내국인도.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용리단 일대. 저는 저기가 뉴욕 5번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이 교통이 참 불편한데 철도 지하화라고 해서 철도가 하나 들어가고 있고 경부철도 신분당선이 개통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착공도 안 했지만 착공 이후에 5년 6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착공은 안 했어요. 착공 안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한남루타운하고 용산공원 동쪽 쪽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수송단 그쪽에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미군들이 땅을 반환을 안 하니까 역사를 못 만들어서 이게 조금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국토부 자료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신분당선도 개통되는 거는 확실한데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착공 이후에 한 5년 잡아야 되니까 용산은 여러분들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곳이니까. 이게 이제 현재 용산을 지도를 보고 현황을 파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서부 이촌동이든 동부 이촌동이든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너무 많지만 단순하게 그리면 용산은 용산공원이 100만 평 생길 거고 저희가 봤었을 때 우측에는 주거 중심지인 한남뉴타운이 존재하고 있고 좌측에는 업무 중심지인 국제업무부가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를 자꾸 땅에 파묻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한번 볼게요. 네. 용산은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철도 지하화랑 용산공원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방대하고 국제업무지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은 못 끝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용산공원 언제 개발되니? 했을 때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죄송하네요. 철도부터 나오네요.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까 5가지 꼽았잖아요. 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여가문화 했을 때 이제 우선은 일자리는 그냥 여기서 결론 낼게요. 강남이 이깁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향후에 먼 기간이지만 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도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이 넘으니까 그건 논의를 하고 우선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개수로 팩트로 따진다고
된다고 하면 벌써 서울역 용산에는 개수가 제일 많아요. 강남역이 지금 현재 신분당선, 2호선, 9호선 너무 좋은 노선만 지나다니네요.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지금 강남역은 표현을 안 했어요. 네네네. 지금 여기는 이제 삼성역이에요. 네네네. 강남역의 위상이 조만간 삼성역에 뺏기지 않을까 저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강남에 30년 동안 누렸던 영광이 머지않아 용산이나 삼성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감히. 왜냐하면 종로 상권도 뺏겼거든요. 결국에는 600년 역사를 지녔던 종로 상권도 강남역에 뺏긴 거잖아요. 네네. 그 상권의 네네. 1등 자리를. 근데 강남역이 한 30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오피스가 지어지고 상권이 젊은 애들 클럽도 잘 안 가는 듯하고 상권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성수동이 훨씬 재밌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했을 때는 감히 다시 제 얘기는 51%만 믿어야 돼요. 강남역의 위상이 이제는 누구한테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걸 따졌을 때 교통만 따져보면 벌써 삼성역이 강남역보다 더 좋은 교통을 갖게 되고 전철 개수의 팩트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서울역 용산역이 맞지. 이것뿐만으로 내가 얘기를 안 했겠죠. 앞으로의 교통은 이거예요. 정확히 해서 교통은. 완전 대심도.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는 고속, 철도든 열차가 지나다닐 거고 중심도에는 자율주행으로 인한 이제 차가 움직일 거고 지상에는 사람만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늘길은 드론 택시가 움직일 거고 UAM이라고. 이게 교통이라는 거죠. 그럼 하늘길이 열려서 드론 택시가 움직일 건데 이게 어떻게 도시 내부로 들어가요? 근데 왜 삼성역을 이렇게 헷갈리게 한 거야? 왜 드라마틱하네. 요즘 삼성동 훅 빠뜨렸다 갑자기 용산에 훅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왜냐면 강길 따라 움직인다고 이 교통은. 삼성역은 탄천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강남역으로 이 드론 택시가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운 거지. 혹시나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강 위에서 사고 나는 게 낫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줄기가 교통이라는 거예요. 네. 대심도나 중심도나 하늘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의 강남의 교통만 따진다고 해도 지금의 강남의 교통의 위상은 넘겨줄 때가 된 거지. 그게 삼성역으로 갈지 용산역으로 갈지는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물론 용산역으로 갈 거라고는 보지만 삼성역도 그 준하게 대신 강남역은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일단은 강남역만 부상해졌네. 강남역만 부상해지고 다시 제 얘기는 항상 51%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용산은 미래를 조금 예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만 본다고 하면 교통의 주도권은 분명히 용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막강해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일단 용산이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통 개발과 같이 진행했었던 이제 국가적인 사례를 봤더니 파리에 니브고슈가 있고 허드슨 야죠, 미국의 역세권 개발 보니까 프랑스는 30년 걸렸어요. 미국의 허드슨 야드는 한 15년 걸린 건가? 13년 정도 걸렸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앞으로의 용산이 좋아질 것을 예상은 하지만 20년 후 얘기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 저급하게 막 용산을 막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공부하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 조금 빨라진다고 해도 뭐 최소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때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야? 항상 뭐 가격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여기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국토부자. 항상 궁금했어. 이거 가본 거야 파리를? 뉴욕도 가봤나? 국토부자래요. 국토부자. 그랬군요. 네. 이 개발과 연결돼서 철도를 땅으로 파묻자. 네. 지금 우리가 서울역이든 용산역에서 이제 지방으로 갈 때 KTX가 300km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놈의 기차가 광명역까지를 걸어가요. 광명역을 지나야지 300km로 달리잖아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철도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철도 물류도 진짜 심각한 포화 상태야. 그러면 네네. 철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상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민간 땅을 어떻게 매입해요? 네네. 그러니까 땅으로 파묻자야. 그게 철도 지하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거기서 네, 발생했군요. 그래서 수색, 광명, 고속철도를 땅으로 파묻자 하면서 야 파묻을 거면 같이 파묻어 전부 다. 파묻으면서 지상 공간을 개발하자는 게 그게 스타트였던 거고 그게 모든 도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메가 도시들은 전 세계 어느 도시든 하는 거고 예산이 뭐 더 들겠죠. 이때만 해도 뭐 12조 얘기했는데 더 든다고 하지만 이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철도를 지하하면 철도 상부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민간한테. 예산은 뭐 이 정도보다 덜 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감히 생각하지만 8천억 정도 올림픽대로가 지하하는 게 들어가고 네. 경부선 지하는 12조 정도 들어가는 거죠. 12조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철도 지하화 얘기는 왜 갑자기 나왔냐 했더니 갑자기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2010년부터 연구가 계속 됐었어요. 더 이상 서울에 가용부지가 없으니까 철도나 도로 같은 거를 지화시켜서 이 가용부지를 활용을 하자. 그 연구가 2010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 초에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어요. 법이 제정돼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색하고 광명 쪽에 철도 지하를 시킬 거고, 청량일대나 저 성수동에 있는 2호선도 할 건데 유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용산역을 지나가는 경부철도는 아예 진짜 땅으로 파묻고 지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용을 할 거고, 성수동이 재밌죠. 하이라인이잖아요. 맨하튼에 철도를 부시지 말고 고가를 이용해서 문화시설이나 녹지시설, 공원을 만들어 놓고 유지한다? 네. 저기가 지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다. 거기 다 집안이 약해요.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실현되는 시그널을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던 광주를 가던 서울역에서 타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산역이 출발점이다 하면 그게 철도 지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가 서울역과 용산역 그 철도를 지하해야 되니까 모든 노선을 출발점을 용산역으로 빼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있고, 두 번째 시그널은 수색 광명철도를 굉장히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어쨌든 철도 지하하기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수색 광명 고속철도를 착공합니다가 이제 철도 지하의 시작점이라고 이 두 가지 시그널을 한번 인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왜 이렇게 철도를 파묻으려고 하냐 했을 때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남산하고 서울역의 녹지축을 하나 연결하고 서울역과 용산역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원래 노량진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들리는 소문에는 카지노 넣으려고 했었어요. 노량진 핫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노량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뭐 산호시는 아니고? 그래서 노량진에 티나? 수산시장을 철거를 했잖아요. 그 수산 거기에 이제 카지노를 넣으려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꿈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하여튼 그랬는데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를 지하해서 녹지축을 연결하고 노량진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산역에서 용산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고, 그래서 용산 링크라고 해갖고,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요 녹지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나절 한나절의 트레킹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단순히 녹지가 아니고 이게 여가 문화예요. 여기서 영화를 찍을 거고 수많은 예술 공연이 있을 거고 이게 하나의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죠.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연결시키는 게 좌측에 보게 되면 만초천이라고 있어요. 현재 이게 복개된 상태인 건데 조선시대 때 되게 유명한 천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복원화 시킬 건데 복원화 시켰을 때 딱 축이 철도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철도를 지하화시키면서 그 안에 청계천 같은 개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계속 봐야 될 거고, 내 말대로 테헤란로가 용산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용산의 테헤란로는 어디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강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가 테헤란로라고 생각해요. 철도가 지하화되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철도 지하화 관련된 거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면 이건 내 건 아니야. 거 며느리 거야. 손주 거지 뭐.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철도가 지하화되게 되면 그 가운데 청계천이 흐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제2의 경의선 숲길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다. 훨씬 파급 효과가 큰 곳이니까. 그래서 요게 아마 용산의 관광지로서 어떤 문화로서 업무 자리로서의 가장 큰 축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의선 숲길은 HOT야, HOT. 네. 신화를 위한 신화는 지금 말씀하시는 선이고 밑바닥을 깔아줬구나.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거는 경의선 숲 사이에 똑같이 지금 철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철도 지금 양쪽에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용산이. 그렇죠. 사실 거기가 테헤란로라는 접근 방식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땅들 되게 많아요. 아, 그 말고도? 안 가보셨죠? 아니, 가봤죠. 철도를 바로 줄여서 걸었어야지. 너 밖에서 봤으니까 그렇지. 꿈에서 임당 다니나 본데 꿈속에서 뭐 하늘 날아다녀? 아니 이거 뭐냐면 저 현장 가기 싫어하잖아요. 한번 가봐요. 진짜 넓은 땅 많아요. 서울역 남부 역세권, 용산역 북부 역세권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진짜 넓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제 빌딩 숲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녹지가 연결되고 업무 단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현장 언제 갈 거예요? 내년쯤? 현장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청자님들. 만약 강의에 오시면 현장 체험 학습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강의 한번 오십시오. 철도의 개량 숫자도 늘어나고 드론 택시도 늘어나면서 교통과 관련된 대한민국이 그동안 못 봤던 획기적인 상품이 여기서 탄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거를. 실현되기까지는 2, 30년 걸리겠죠. 그런 얘기도 해요. 테헤란로에 지금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샀겠지. 내가 어떻게 사 그거를. 지금 2건이나 사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산의 일대에 내가 뭘 사겠다는 거는 내 며느리 거야, 솔직히 해서는. 난 할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이제 철도 지하 특별법 제정은 됐습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국가 도시 계획에 이제 짜야 되겠죠. 짜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실제 착공은 25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30년 생각합시다. 30년. 내 나이가 46이니까 이제 몇 살이야? 80대 돼야지 되겠네요. 근데 내 건 아닌 거지. 교통과 관련해서. 근데 그 하늘로 나는 드론 택시는 10년 안에 현실화 될 것 같은데요.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뭐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용산공원.